스루프타임즈 2023년 2월 1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은행 때리기의 전문가들 취약차주 지원은 정부가 할 일. 복지금융 섞지 말라. 경향신문 최희진 외 기자들의 보도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라는 발언을 했다는 얘기고요. 시중 5대 은행의 정부의 맹공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출금리와 성과급, 지배구조 등을 비판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출금리 인하하고 사회공헌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 등등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복지 영역이지 그 은행과 그다음에 복지를 섞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 필요하다면은 금융사 보고 재원을 좀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서민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시장 논리를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은행은 공공재라는 발언부터 자본주의 논리하에서는 틀린 얘기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도 취급한 내용입니다만은 시중은행이 우리나라 자본이 아니죠. 외국계 자본이 대부분 큰 이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당률을 보고서 생각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임승차가 고칠거리가 된다. 한국 무임승차에 대해서 로이터에서 취급을 했는데, 인터뷰 상으로는 71세에 이 실버 딜리버리 하시는 분 해가지고, 이런 무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아마 무임승차가 안 되면은 채산성이 안 맞을 거다. 노인네들을 이용한 어떤 그런 택배 활동이 이런 쪽의 내용이 있고, 현재 65세 이상이 5천만 중에서 18% 정도 이상이고, 2050년에는 40%까지 65세 이상이 그렇게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고, 여론조사상으로는 연령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것을 지지한다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의 40대 회사원 급여 감소가 비참하다, 이런 얘기고, 대절 월수는 좀 올려줬는데 40대 회사원은 급여가 감소되고 있다, 그런 얘기고, 또 70대에 일하시는 분들이 한 반수가 그런데 수입이 감소 또 하고 있다, 5, 6, 6세도. 그래서 정년 위기의 현실, 이런 거하고도 좀, 그러니까 일본이 돌아가는 그런 게 우리도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거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하철 적자 핵심 원인은 무임승차가 아니다. 국토부 반전 보고서에 중앙일보 김다영 기자의 얘기인데, 대한교통학교에서 운송 횟수 및 열차 편성 수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무임승차만이 과연 적자 원인이 그거 하나 원인만은 아닐 거다, 이런 얘기 같고, 단위 운영비를 증가시키는지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한 정부에서도 교부세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를 받은 지자체 쪽에서 교부세를 자율적으로 쓰게 돼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또한 2022년에도 노후시설비, 노후 차량 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1445억 원을 지급했었다, 이런 거로 얘기하면서 좀 꼭 무임승차 그것만이 적자 원인은 아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여기 우측에 있습니다만은, 노인에게 할인율을 적으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제가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는 건데요. 그리고 또 냉정하게 보면 공짜는 거지 근성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돈을 낼 테니까 대신 나이가 좀 먹었고 수입이 뭐 별로 없는 그런 노인네들을 위해서는 할인율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조지에서 바락으로 오바마 팀에 대한 부시 비밀 메모 보기 해가지고 정권을 이양하면서 그 한수 좀 언급을 충고를 한 얘기는 인도는 친구고 파키스탄은 그렇지 않다. 북한이나 이란을 믿지 말라. 하지만 대화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러시아를 조심해라. 러시아는 이웃나라 우크라이나 영토를 탐내고 있다. 부시 때도 벌써 이런 조짐을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난해한 육전에 휘말리는 것을 조심해라. 뭐 어쨌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를 했죠. 네. 그리고 그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확실히 보기보단 어렵더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레피더스 홋카이도 빌딩 칩공장 TV 도쿄가 보도한 내용을 로이터에서 취급을 했는데요. 그 새로운 첫 제조 공장이 북부 홋카이도 쪽에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공장 위치는 어디라고 돼 있던가 치토세시 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을 더 투자할지 여부는 아직 거론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 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기사를 만들어내네요. 참고적으로 롯데 HD가 롯데리아 매각을 한다. 전국 358개 브랜드는 계속 사용할 전망이다. 이걸 롯데홀딩스의 약자를 HD로 쓰군요. HD. 현대라고 잘못 오해할 뻔했어요. 롯데리아 지분은 스키야나 스시겠죠. 여기 좀 떨어졌는데 정계한 젠쇼 홀딩스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롯데리아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라피다스를 발음하든지 실패하고 최강 관청 경제 산업성의 주선 사업이 모조리 대실패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 저널리스트 치노 게이코의 투고 내용인데요. 왜 일장기 제트를 실현하지 못했는가? 설계 변경 검사 체제의 미비로 비용은 점점 벌록해졌고 구미 하청에 그치고 좋을 리가 없다. 기술을 사업하기 위한 지식이 부족했다. 미야나가 전 사장이 유천한 미쓰비시의 약점. 그게 뭐냐? 하드웨어 측면에서가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약했다.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된 그 제조 방식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정치인들이나 경제산업성 고급 관료들이 알고 있었냐? 이런 거를 좀 비판하는 것 같고요. 시대의 흐름을 알아가지고 말하자면 그 극한 작업 로봇까지도 처음에 잘 만들어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용하지 않은 채 끝났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실패 사례를 들어가면서 새 회사 반도체 회사인 레피더스에서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경고성 보도 기고를 했습니다. 적어도 세계의 중국 스파이 풍선이 이전에 일본에 들어왔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더 위크진데 이 삼국 외무 차관들이 미국이 이번에 이 풍선을 격추시킨 것은 잘한 겁니다라고 공조하는 그런 모임을 가진 거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방위 문제도 얘기했지만은 이번 미국의 이 첩보 정찰 위성으로 보이는 이 풍선을 격추한 것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모두 괜찮다. 뭐 이런 쪽으로 공조하는 그런 모임까지 가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보안 뉴스에서 우리는 한 7, 80년 동안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역할을 해왔는데 중국과 북한이 위반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는 왜 안 넣는지 모르겠네요.
러시아는 저 국제 질서에 따라오려고 그랬었나요? 그리고 또 뭐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루마니아 방산기업은 한국과 협력을 해서 국방과 경제의 이익을 갖도록 하겠다. 그래서 루마니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방산기업끼리 뭔가 협약을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커리어라는 잡지에 세계 정부가 과연 만들어질 거냐, 이런 거를 취급했는데, 이 브라질의 철학자 정치활동가 로베르토 마나 베이라 앙가 교수의 새 저서 세계 정부 없이 세계를 통치하는 이런 책을 낸 저자와 그 담소 내용을 좀 소개한 건데, 자관 그 하나로 뭉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다고 보고, 이 책을 쓰신 분은 다원주의, 음, 말하자면 그 복수의 집단이 경쟁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의 조정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수당이라기보다도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양당제인데, 어, 좌간 그 일당 독재는 좀 안 좋은 거로도 또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본다 그러면은 세계 그 이 세계 정부 출연이 과연 그 뭐 이론적으로는 뭐 좋을진 몰라도 환경 뭐 파괴 뭐 이런 것 때문에 조절해 가면서 뭐 세계 정부가 이 통제하는 그런 미래 세계를 누군가는 그리는 모양인데, 그런 사회는 재난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인 거죠. 미치지 않고서야 MBC 21년에 방송한 모양인데, 기업 드라마에서 제가 이 요약 유튜브 방송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제목을 악덕기업이라고 해가지고 희망퇴직이란 말로 정리해버리는 악덕기업의 최후, 이 편집자가 이런 걸 했는데, 이 그 편집자가 기업 생활을 해본 사람인지 안 해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리해고하면 다 악덕기업이냐, 제 얘기는 그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쭉 그 했던 그 내용들을 압축해 가지고 좀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주인공이 말하자면 기술연구소에서 퇴직하고 사표를 내고 나와가지고 재산이 좀 있었어요. 부친이 과소원을 해가지고 과소한 돈을 팔아가지고 회사를 차렸는데, 결국은 이상 동작 감지 시스템이란 이 소프트웨어를, 아까 그 일본 기업이 소프트웨어가 약하다 그랬는데, 소프트웨어를 말하자면 감지기에 탑재해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팔아먹을 데가 없어서 결국은 자기가 있던 회사한테 이걸 채택해 달라 해가지고 성공하면서 이 기업이 성공하는 거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줄거리를 보고서 한명전자를 그냥 삼성전자라고 아마 상징해서 보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2021년까지 저는 이런 그 MBC 이 드라마 이런 거를 정치화하고 좀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하려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문정권이었고, 그때도 계속해서 말하자면 삼성 죽이기 뭐 이런 말도 많이 돌았으니까, 그래서 드라마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 기업은 원래가 매각과 흡수 합병의 과정이 있는 거 아니냐. 기업이 생존을 위해서 말이다. 왜냐하면은 생존 경영을 얘기했던 한명정자, 이 뻑하면이라는 게 이제 이 생존 경영을 지금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는 건데 뻑뻑하는 것 때문에. 근데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회사로 분할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또는 그 흡수 합병을 하든지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가는 게 기업의 생리인 거고, 생존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퇴사 후에 창업을 했으나 결국 그 기업에 납품하거나 그 기술을 팔지 않고서는 생존하기 어려웠다는 그런 결론을 맺는 드라마가 뭐가 의미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장이라는 사람도 좀 악역을 했던 친구가
그 배우가 했던 것 같은데 이미지를 자관 그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오나는 좀 나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그 편갈르기 같은 드라마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보고 나서 이게 도대체 MBC가 뭐 때문에 저런 드라마를 방영했지? 그리고 주인공도 그 엔지니어 이 말하자면 엔지니어로 나오는데 인사팀에도 좀 강제적으로 가서 일하게 됐고 뭐 그런 것도 이 드라마에 나옵니다만은 배우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배우가 아마 그 히트 안 쳤을 거예요. 새만금 뭐 최근에 돌아가는 거 유튜브에서 그냥 캡처를 해봤는데 군산조선소가 이제 다시 그 이 블록 생산으로 그 100% 만드는 게 아니고 블록 생산하는 거로 다시 돌리고 있다고 그러죠. 이거가 그 이런 도로가 생기기 전에 제가 한번 새만금을 아우토반 고속도로 내는 기분으로 한번 제가 운전한 게 아니고 얻어 타고서 여기 그 군산시 여기 그 산업단지부터 저 밑에 그까지 쫙 한번 기분 좋게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할지 여기에 뭐 태양광 뭐 문정부 때 태양광 뭐 억수고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근데 전부 다 중국산이었던 것 같은 중국 애들만 좋게 돈 벌어준 그런 거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지금 정보가 그렇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어저께도 이거는 소개한 내용인데요. 북한군을 적 6년 만에 그 북광백서에 썼다. 근데 이제 어저께 제 견해는 중국을 주적이라고 표기한 날이 꼭 올 것이다라는 얘기고, 이거를 그 폭스뉴스에서 남한 6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우리의 적으로 지칭을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안보 위협에 맞서 한국이 처음으로 핵 개발을 검토한다. 이런 그 소제목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백서 일가치 공유 가까운 이웃국가 독도 등 단호한 대처. 그래서 어저께 이 헤럴드 경제 쪽에서 첫 번째는 북한이 적이라는 거, 두 번째는 그 일본이 가치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 국가다라는 면을 그 부각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동반자로 표현했다가 이웃으로 표현했다가 가까운 이웃으로 변화가 됐다. 한일 공동 안보 현안 미래지향적 협력한다. 중에 대해서는 군사적 긴장 고조 방지 노력을 한다. 러시아하고는 우발적 충돌이 잠재되기 때문에 소통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중국어로라는 유튜브에서 하면은 지금 한국의 반중 정서가 한 8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왜 반중 정서가 이렇게 갑자기 높아졌냐? 일본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 그 50%가 이제 빨간 거로 다그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강하게 반중이고, 극혐 반중,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반중. 뭐 이런 식인데, 일본보다 우리가 더 높다 이거죠. 반중 정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니? 근데 중국 쪽 그 교수가 하는 얘기는 그 한국의 언론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게 그 한국 언론만 얘기한 게 아니고 서구에서도 그 반중 협의, 혐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국의 지식인들이 서구 언론이 그렇게 유도를 한다. 라고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는 괜찮은데 라고 그 중국 지식인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나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친중 언론은 분명히 있다. 일본 뉴스 기사에 비해서는 중국에 대한 기사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것만 봐도 잘 취급을 안 하려고 그래요. 중국한테 돈 처먹었으면은 아마 취급 안 하려고 그러겠죠. 반중 정서는 오히려 일반 SNS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늑대 외교를 완화하는 제스처를 현재 쓰고 있지만은 중화 사상은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다. 니들이 세계의 중심이 되면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반중 정서는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러시아군 최고위 간부가 16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데일리 비스트라는 데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 자금 조달에 관여했던 푸틴 최고위 관리가 자살로 사망했다.
마리나 안키나라는 여자분인데 이분도 16층 건물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자살을 당한 거겠죠. 그러니까 푸틴한테 비판적인 사람은 자살을 다 당하는 거로 러시아의 아주 특징적인 자살 당하는 뉴스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하나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죽어나간다. 자살로 이렇게 그 두 군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북한의 위협 확대 속에 핵훈련 실시. 로이터 신년희 기자의 보도인데요. 22일 날 미국에서 그 테이블탑 연습이라고 갔는답니다. 우리나라가 핵 개발 운운하니까 형님이 야 그거 저 니들 방어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나를 못 믿어? 그래서 아니 형이 좀 믿게끔 해줘야지. 안 믿게 해주고 맨날 뭐 동생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만 하고 요구만 하고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 있는데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노? 경상도 말로 그것도 또 욕 나오면 나를 찍이라 이렇게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형을 믿어. 그래서 우리 연습하자. 이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간 뭐 이렇게 신뢰가 가도록 미국도 그 동맹 강화를 위해서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계속 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렇습니다. 핵 잠수함까지 아마 견학을 할 것 같네요. 일본 H3 주력 로켓 부스터 엔진 고장 후 이륙 실패했다. 로이터 보도 내용인데요. 일본 쪽에서는 실패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발사를 중단했다가 맞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어쨌든 이 부스터 엔진이라는 게 주 엔진이 아니고 그 보조 엔진 모양인데 그게 점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하자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우주 로 해서 달까지 나중에 가는 또 여러 가지 그 시설물들을 운반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한 로켓 시였는데 이게 이제 우선은 발사 실패인데 뭐 언젠가는 성공하려는 건 모르겠죠. 네. 되는 거로 하고 그리고 미국처럼 여기 그 펠콘 9호라는 게 그 스페이스 X의 건데 적해도 발사 비용은 뭐 엄청 킬로당 2,600달러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우주를 갈 수 있고 그런 거로 지금 일본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전 H2 등가 가격은 1,500달러였다. 근데 미국은 2,600달러면은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일본은 출산율과 함께 가라앉는 것일까? CBS 뉴스 루시 크래프트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일본 역사상 국가가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들어선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 사회학자 메리 브린트는 일본의 인구 통계학적 실수를 해부한 발표에서 해부했다는 게 아니고 검토한 분석 발표에서 스웨덴과 같이 일과 가족의 균형을 가능하게 한 산업화 이후 국가들은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뤘는데 일본은 여성들이 남자보다 5배 이상 가사 노동에 그 시간을 쓰고 있는 게 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또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사회학자가 분석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CBS 뉴스에서는 그것보다도 불안정한 중매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불안정한 남성들이 수입이 불안정해 가지고 더더욱 그런 남자들한테 시집갈 여자는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거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뭐냐? 그러면 일자리라는 것도 지금 뭐 일본이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참 그 어려운데 그러니까 노인 대신 가정에 대한 투자를 한 두세 배 늘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주장이라는 거죠. 일견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계 그 캐나다 교수인가 그 일본 노인네들 집단 할복 자살을 비유적인 표현이었다고 자기는 얘기했대지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이게 또 남의 일이냐 그러면은 한국과 중국이 일본은 출산율과 함께 가라앉을 것이기인데 한국과 중국도 바로 뒤따라서 같이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일본의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인 3조엔 돌파. 블룸버그 그 보도 내용인데요. 1월 달 그 무역 적자가 무려 3조 5천억 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이 1조 4천억 달러였는데 1월 달에 3조 2조 원이나 확 그 무역 적자가 이렇게 팍 늘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 설 연휴 등 일회성 요인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도 설 연휴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은 1월 달 우리나라 요거 저 대한민국 정체 브리핑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무역 적자가 126억 그러니까 거의 127억이에요. 작년 전체가 472억 달러인데 그러면은 벌써 3개월 분 적자를 1월 달에 다 냈다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기준에서 얘기하면 이것도 역대 최대 적자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 그 표현하기는 위로한답시고 수출 증가세 둔화는 중국, 일본, 독일 등을 포함한 제조 기반 수출 강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만 수출 감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2022년 10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하락하고 있고 일본은 작년도 4월 이후 9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탈미국은 길할까 불길할까 항공자위대 차기 전투기 영일 개발에 선전하는 이유. 그 F2까지는 이 미일 합작으로 그 개발을 한 건데 이 차세대 6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왜 영일 이탈리아까지 껴가지고 개발하느냐 진짜 이유는 뭐냐 돈 문제냐 잘 모르겠지만은 이 유럽식 그 스탠다드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은 협의할 게 많고 나랑이 많을 거다 하는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스펙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은 그 영국 스펙에 대해서는 좀 협의할 사항이 많을 거다. 이건 뭔가 그 제조라는 게 표준화가 된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가공하고 제작하고 뭐 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전투기를 만들면서 그 조그만 그 인치, 밀리미터 뭐 이런 이 단위 차이에 의해 가지고 좀 틀려지는 게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향후 그런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면은 지금 거보다 뭐가 나아지느냐 그러면은 변한 게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어떤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무인기를 거느리고 게임처럼 싸워야 된다. 그리고 전투기 시장이라는 것은 먹느냐 먹히느냐의 싸움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터키도 뭐 다 전투기들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는 보잉한테 어저께도 그 취급을 했습니다. 라이센스 해가지고 한국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전투기 항공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잠깐 쉽지 않은 문제네요. 일본 쪽에서도 F3 차세대 전투기가 무사히 하늘에 날아오를 것인가 그 답은 15년 후에나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게 미래 전투기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펜타닐에 중독돼가는 미국, 중국에 책임 묻겠다. 세계일보. 미국 의회가 나섰네요. 2017년부터 2020, 18, 29, 21년까지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미국 사망자가 이렇게 했는데, 신아편 전쟁, 이 펜타닐이라는 게 양귀비로 가공한 헤로인과 모르핀보다 각각 최대 50배, 100배의 강한 위력의 신종 합성 마약이다. 근데 가격이 엄청 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사가지고 하다가 과용해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게 있는데, 볼펜 끝에 묻은 소량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죽음의 마약으로 불린다 하는데, 그러면 독약이네요, 독약. 이거 가지고 아마 그 미중 간에 치열하게 뭔가 싸워야 될 것 같은 그 마약과의 전쟁이 또 선포돼 가지고, 미국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마약의 원료를 공급하는 데를 직접 군인들이 직접 그 나라에 침투해서 박살을 내는 영화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 허가 없이 중국 정부는 우리는 몰라. 우리는 야 그런 거 우리 미국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착한 정부가 돼서 마약 이런 거 안 해. 무슨 얘기야? 그럼 그걸 사전에 얘기해 줄 리도 없고, 미국이 작전 부대가 어떤 그 중국의 화학 공장에서 그 원료가 나온다면은 일시에 침투를 해가지고 깡그리 파괴하고 나오는 그런 걸 해야죠. 중남미에 가서는 다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헬기 타고 가가지고 영화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중국한테 왜 아직 못하지? 이거 남았네요. 그럼 3차 대전으로 가려는지 어떨려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그 민간이 한 거지 우리는 중국이 몰라. 그러니까 니들이 와서 그 공장을 뭐 파괴하더라도 그냥 이번 건 넘어갈게,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중국에서 노인네들이 의료보조금 삭감했다고 해서 거리로 나와서 항의하는 거. 자, 중국에서는 참 보기 드문 그런 게 있는데, 시진핑 상기 연임을 하면서 최근에 이 국가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또 얘기를 한 발짝 물러나서, 팬데믹 이 A4 시위 했을 때 바로 그냥 풀었듯이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민심이 이반하려고 그런 것 같다. 민심이 천심인데 그런 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의료비 깎는 건 모양이에요. 또 퇴직금 보조금은 왜 줄이나, 이런 것들이 또 뉴스를 오래간만에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무임승차 그거 한 가지고 끙끙거리는데, 이쪽은 노인네들한테 의료 보조금이 깎인다니까, 이거 우리 무임승차보다 더 문제죠. 더 큰 문제죠, 이거는. 자, 미국도 아니 중국도 고령화의 저주에 지금 빠져 들어가는 그런 게 같습니다. 짧게 마치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